안녕하십니까, 박용철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황이라는 것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돼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신경 쪽이 과도하게 일순간 흥분하는 것이 공황이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이 공황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교감신경이라는 흥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이 부교감신경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와 더불어 이 부교감신경을 그러면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식호흡법과 근육이완법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이런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식호흡 근육이완법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복식훈련, 복식호흡, 또 근육이완법이 아니라 제가 이름 붙여놓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감정 스위치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감정 스위치로 지었는데요. 아마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감정 스위치라고 붙였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으로 바꾸는 스위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은 없는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가 조합을 좀 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공황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 또 복식호흡, 또 근육이완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황이 왔을 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황이 왔으니까 내가 지금 교감신경이 올라갔으니까 부교감신경을 올려야지 라고 그 순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교감신경 빨리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공황을 빨리 없애야지 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공황이 안 왔으면 하고 자꾸 회피하는 이런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얘기하는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방법들은 공황이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황이 오히려 없을 때, 또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그래프를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교감신경이 높아지는 그 순간에 오지만 실제로 그것은 공황장애가 있기 전부터 뭔가 교감신경이 전체적으로 항진,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황까지 온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황이 올 때보다는 공황이 오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것들을 낮춰놓는다면 사실은 공황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불안 초조한 것들을 상당히 또 제어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지만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식훈련, 또 감정 스위치, 이런 것들은 공황이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공황이 오지 않을 때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평소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한 공황의 극복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황의 극복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황이 왔을 때 공황이 오지 말라라고 막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공황이 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황이 왔을 때 주의를 다른 데 돌려서 공황이 안 온 것처럼 나를 속인다든지, 또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공황이 왔을 때 오히려 거기에 풍덩 빠져들어서 정말 이게 나한테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렇지 않구나를 몸소 체험해서 실제로 다음에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몸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극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감정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스위치라고 이름이 거창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요소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누누이 나오고 있지만 복식훈련입니다. 복식호흡입니다. 자, 복식호흡을 하지 못하고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식호흡이 아주 단단하게 베이스를 받쳐줄 때 우리가 다른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식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흥분을 하게 되거나 불안하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숨을 빨리 쉬게 됩니다. 숨을 굉장히 얕고 빨리 쉬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과호흡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가슴으로 숨을 굉장히 빨리 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까지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면 숨을 빨리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고 빠르게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빨리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뇌는 지금 뭔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산소를 공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숨을 굉장히 빨리 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뭔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서 도망가거나 싸우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반응이 되겠죠. 근데 또 거꾸로가 중요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분들한테 빨리 숨을 쉬어보라고 해보면 뭐 저는 지금 전에 불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숨을 몇 분만 계속 쉬게 되면요, 심장이 더 빨리 두근두근하게 되고요, 불안이 유발이 됩니다. 또 불안해서 숨을 빨리 쉬는 것도 있지만 빨리 숨을 쉬면 또 불안해진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네 가지 요소에서 신체 증상이 기분을 유발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숨을 빨리 쉬게 되고, 숨을 빨리 쉬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그런 증상들이 역으로 또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숨을 빨리 쉬는 것은 교감신경을 올리는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숨을 빨리 쉬어서 불안이 유발된다는 건 숨을 빨리 쉬는 것이 교감신경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숨을 천천히 깊게 쉬는 것은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숨을 천천히 깊게 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자, 이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평소에 올려놓자 이겁니다. 특히나 공황이 왔을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정말 이 방법이 복식호흡법이 중요하겠죠. 자, 복식호흡법을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 올려놓으시고요. 가슴에 이렇게 한 손을 올려놓으시고 한 손은 배꼽이 있는 배에다가 올려놓으시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전에 뭐 편안한 장소를 잘 찾으셔야 될 거예요. 편안하고 뭐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를 잘 찾으시고 편한 시간대를 정하셔야 됩니다. 장소를 한 군데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 여러 장소에서 뭐 하시는 것도 매우 좋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 훈련을 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스케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편안한 장소에 이제 앉으시고 조금 마음을 뭐 기본적으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신 이후에 한 손은 가슴에 두시고 한 손은 배에다가 두십시오. 그리고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슴과 손이 동시에 아마 이제 움직이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슴 호흡, 흉식 호흡, 또 어느 정도는 복식 호흡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가슴의 흉식 호흡은 가능한 한 줄이고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을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놔둔 것입니다. 가슴에 둔 손은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손입니다.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체크를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고, 배에다 둔 손은 오히려 쭉 나왔다가 쭉 들어가도록. 이 손은 움직이지 않고 이 손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복식 호흡법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식 호흡은 깊게 천천히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처음부터는 느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숨 속도 그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속도를 더 느리게 해 가시면 됩니다. 1분에 6번 정도, 그러니까 한번 들이셨다가 내쉴 때 한 10초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속도대로 하시되 가능한 한 배의 손만 움직일 수 있도록, 복식으로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시면 성공적인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은 환자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복식 훈련 연습하고 오시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도 편해지지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답답한데요.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항상 긴장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부교감 신경을 올리려는 시도, 이 복식 호흡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것이죠. 야, 지금 비상사태로 모두 다 전시 상황처럼 열심히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 왜 갑자기 편하게 쉬려고 하는 거야? 라고 구박을 받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빨리 움직이고 싶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한 기본 자세를 말씀드렸죠. 잘 되면 나중에는 편안하게 손을 내리고 눈을 감고 하셔도 되겠죠. 자, 숨을 가능한 한 배로 들이셨죠? 내쉴 때는 뭐 입으로 하셔도 되고 코로 해도 되는데 입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뱉는데요. 내뱉는 거를 이렇게 내뱉으시면 안 돼요. 앞에 초가 있다고, 불이 켜진 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뱉는 것을 불이 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촛불 위에 어떤 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의 빠르기로 입김으로 내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이쉴 때보다 조금은 더 길게 내쉬면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들이쉴 때는 편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시고, 또 진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잘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머릿속에 가능한 한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쉴 때는 순서를 세시는 겁니다.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하나 이렇게 숨을 내쉬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편안하다 둘 이렇게 또 내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10개까지 편안하다 열 이렇게 세신 다음에 다시 9으로 9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여덟 이렇게 쭉 갔다 왔다 하면서 편안하다라는 말과 내뱉을 때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떠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감정 스위치를 완성했을 때는 아주 뭐 좋은 장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지만 일단 지금은 숫자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에 집중하시면 되고 또 둘에 집중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0분 정도 하면 정말 좋아요. 최소 10분 이상,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는 겁니다. 원칙은요, 하루에 2번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번은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언제 하느냐? 시간을 정하세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각각 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장 편하고 시간을 20분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하면 좋습니다. 20분이란 게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어디서도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한 번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번 하게 된다면 주무시기 1-2시간 전쯤에 저녁 때쯤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식호흡이 익숙해지면 상당히 몸이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면 밤에 주무시는 것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해놓으면 밤에 잘 자게 되고 또 잘 잔다는 게 또 부교감신경을 상당히 또 올려서 우리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한다. 처음에 강조했지만 평상시에 하지 않다가 공황이 올 때쯤 나 빨리 부교감신경 올려야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공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회피요법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겁니다. 물론 나중에 복식호흡이 아주 익숙해져서 평상시에도 그냥 수시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조금 긴장 상태가 됐을 때 복식호흡을 해서 이렇게 릴렉스 시키면 공황 자체도 잘 막아낼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이 회피요법처럼 사용되는 것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20분씩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 정말 편안해지고 기분이 나아지던데요. 잠도 저절로 이렇게 오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몸이 교감신경 톤이 교감신경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크게 불편함 없이 하루에 2번 또 버스를 타고 있을 때라든지 이동 중이라든지 이럴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많이 늘리시는 게 무조건 좋겠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요 복식호흡법과 연관돼서 몇 가지 요소를 더 합쳐서 우리가 감정 스위치라는 것을 만들 텐데요. 일단 복식호흡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복식호흡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실에 복식호흡 기록지라는 것을 놔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 기록지에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한번 열심히 완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 우리가 다음 요소들을 더 붙여서 교감신경 활성도를 평상시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감정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호흡 훈련법 제가 다 제대로 말씀드렸나요? 처음에 자세, 하는 방법, 가능한 한 천천히 하는 게 좋지만 일단은 처음은 시작부터 조금은 편안한 상태로 해서 점점 본격적으로 숨을 천천히 깊게 쉬어간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장소과 시간을 정해라. 또 평상시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편안하다와 숫자 세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것.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고 답답한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까지 일단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법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